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 작업이고 데이터 수집하기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데이터 수집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불러오기에는 내장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넘파이, 외부 라이브러리 판다스, 데이터 읽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사이키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서는 LOC 기반, ILOC 기반에 대해 알아보고, dir 헬프 함수 사용하기에서는 시험 환경에서 코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LOC와 ILOC 함수는 특정 위치에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LOC 함수는 라벨, 즉 명칭 기반이고 눈에 보이는 인덱스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전체 데이터에서 명확한 특정 행에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ILOC 함수는 정수, 숫자 기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덱스를 숫자 기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구간적으로 혹은 비율적으로 행에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위한 함수에는 setIndex가 주로 나오고요. 특정열을 인덱스로 설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먼저 LOC, 라벨 기반 혹은 우리가 명칭 기반이라고 하는데 LOC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f 함수는 pd.dataFrame data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5개의 행이 있고 열은 3개가 있습니다. name, age, city.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에 행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행을 추가를 할 때는 반드시 LOC 함수로 인덱스 라벨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LOC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조회하거나 수정을 할 때 사용을 하고 행을 추가를 할 때는 LOC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행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df.loc 대괄호 6은 탐 45 뉴욕이고 나머지도 이와 같이 추가를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df.loc 6 혹은 df.loc 7에서 6과 7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숫자 기반이 아닌 6, 7, 5, 8은 범주형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6, 7, 5, 8로 입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인덱스가 6은 기존에 있던 4 밑에 추가가 되었고요. 인덱스 7은 6 밑에 추가가 되었고 인덱스 5는 7 밑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LOC 함수를 사용해서 행과 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행 전체를 선택을 할 때는 df.loc 인덱스 2가 됩니다. 이때 2는 인덱스가 2라는 명칭을 가진 인덱스 2가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 행에 해당하는 name은 캐롤라인,
AG는 35, CT는 시카고, 이 행 전체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행과 열을 선택을 할 때는 인덱싱이 되죠. df.loc 인덱싱을 하는데 0행의 name, 열을 선택을 해보면 앨리스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df.loc 인덱스를 0, 대괄호 name을 하게 되면 0행의 변수명과 같이 함께 name은 앨리스 이렇게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앨리스라고 하는 값만 출력을 한다고 하면 행과 열에서 열을 대괄호 없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명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 컬럼명인 name과 함께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대괄호로 한 번 더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name이라는 변수명과 함께 앨리스가 출력이 됩니다. 여러 행과 열을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슬라이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df.loc 1.3 이게 행이 되고 우리가 열을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괄호가 필요합니다. ag, ct와 같이 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인덱스가 1이라는 어떤 명칭을 가진 행에서 3이라는 명칭을 가진 행까지 선택을 하고 컬럼은 ag와 ct가 됩니다. 3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숫자라고 하면 3-1이라서 2가 되겠죠. LOC는 숫자 기반이 아닌 명칭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진 AG40 CT 휴스턴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행과 열 모두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df.loc 1.3 즉 행은 1이라는 명칭을 가진 행에서 3이라는 명칭을 가진 행까지 열은 name이라는 컬럼을 가진 열에서 ct라는 컬럼을 가진 열까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name, age, ct 컬럼명이 나오고 실제 행은 인덱스가 1이라는 라벨을 가진 행에서 3이라는 라벨을 가진 행까지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LOC 기반, iLOC 기반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을 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35세 이상인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df.loc df 대괄호 age는 35 이상 즉 이 말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 컬럼의 값이 35 이상이 되는 조건을 가진 행을 선택을 한다는 의미고 출력을 해보면 35세 이상인 캐롤라인에서부터 존까지 출력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예정인데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 컬럼의 값이 35 이상인 값에 대해 출력을 해보면 35 이상이 되면 아래 출력 값과 같이 true가 되고 35 미만이 되면 false로 출력이 됩니다. 즉 조건이기 때문에 논리값 즉 불리언형으로 출력이 되고요. 조건을 한 번 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덱싱을 해주게 되면 이 조건의 논리값이 true인 행들이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iLOC 함수는 LOC 함수와 다르게 정수 기반입니다. 즉 숫자 기반이라는 말이고요. df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LOC 함수에서 6번째 인덱스부터 8번째 인덱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iLOC 함수를 사용해서 행과 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LOC 함수와 다른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정 행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frame.iloc 인덱스 값을 2를 주면 이때 2는 인덱스가 2인 정수입니다. 2라는 명칭을 가진 범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면 0행인 앨리스, 1행인 밥, 두 번째, 즉 2행인 네임은 캐롤라인, 에이지는 35, 시티는 시카고 이와 같이 행이 선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정수 기반으로 할 때 2라는 인덱스를 가진 행이 다행히 그때 인덱스 값이 범주형으로 2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와 라벨 같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특정 행과 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LOC 함수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행, 0번째 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df.iloc 행은 1이 되고 콤마 열은 0열이 됩니다. 0번째 열이기 때문에 바로 밥이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행과 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LOC와 다른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f.iloc 행은 1.4입니다. iLOC는 정수, 숫자 기반이라고 했죠. 이때 1은 숫자 1이고 4는 숫자 4이기 때문에 4는 n-1, 즉 3이 됩니다. 그래서 행은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되고 열은 우리가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괄호로 한 번 더 0,2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1행, 네임이 밥인 1행에서 네 번째 n-1, 즉 4-1인 3, 데이비드 행까지 선택을 하는 의미가 되고 열은 0,2, 즉 0열인 네임과 두 번째 열인 시티 열을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행과 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df.iloc 1.4, 즉 이 말은 1행에서 n-1, 즉 3행까지 선택을 하라는 의미고 열도 슬라이싱으로 해보면 0.2조, 즉 이 말은 열이 0에서 2까지 열이 아니죠. 아니고 2-1, 즉 1열까지 선택을 하라는 의미고 출력을 해보면 행은 1에서 3행까지, 열은 0열인 네임, 1열인 에이지가 선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iLOC 함수도 조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LOC와 동일한 예를 들어서 나이가 35 이상인 사람들의 인덱스와 이름을 선택을 해보면 컨디션이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 열이 35 이상 이 컨디션을 출력을 해보면 true, false, 즉 불리언형으로 출력이 되고요. indexes 데이터 프레임 컨디션 점 인덱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indexes라고 하는 변수 안에 이 컨디션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true, false가 나올 거고 true일 때 행이 선택이 되도록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묶었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선택을 하는 코드가 indexes 변수입니다. 그래서 indexes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인덱스인 2, 3, 4, 5, 6, 7, 8이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고 한 번 더 iLOC 함수로 이 인덱스 번호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가 0, 1, 2, 3, 4, 6, 7, 5, 8입니다. 저는 name이라고 하는 그 컬럼을 인덱스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 new 변수는 기존의 원본 데이터 프레임 set index 그리고 인덱스로 할 컬럼명 name을 작성하게 되면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재설정된 데이터 프레임 new를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가 0, 1, 2와 같은 숫자가 아닌 name 컬럼의 그 이름이 인덱스로 설정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name 열은 삭제가 되고 다시 0번째 열이 age가 되고 첫 번째 열이 이제 cit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덱스가 name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LOC 기반으로 할 때는 앨리스, 밥, 캐롤라인 명칭, 즉 라벨 기반으로 할 수가 있고, 당연히 ILOC 함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ILOC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입니다. 즉 실제 네임 인덱스의 앨리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앨리스가 0, 밥이 1, 캐롤라인이 2, 데이비드가 3, 에바가 4. 원본은 톰이 인덱스 번호가 6이었죠. 즉 숫자 6이 아닌 6이라는 범주였어요. 근데 우리가 네임으로 인덱스를 재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톰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덱스 ILOC 기반의 그 숫자는 5가 됩니다. 제인이 6이 되고 알렉스가 7이 되고 존이 8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LOC 즉 라벨 기반 인덱싱. 앨리스의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 데이터 프레임 new.loc 인덱스를 앨리스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앨리스의 정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밥에서 탐에 age에서 city 정보, 즉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면 df new.loc 밥 탐이 행렬이 되고 콤마 age.city는 열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행은 밥에서 탐까지 출력이 되고 열은 age에서 city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ILOC 기반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앨리스의 정보를 출력을 한다고 하면 앨리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0행이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new ILOC 인덱싱을 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자 이번에 ILOC 기반으로 해서 밥에서 탐 행의 age에서 city 즉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ILOC 슬라이싱을 하는데 행은 밥에서 탐이죠. 그래서 1. 탐이 다섯 번째 행이기 때문에 5를 적어주면 안 되고 n-1이기 때문에 6을 적어주고 콤마 열은 age가 0열이고 city가 1열이죠. 그래서 0,1이 아니고 n-1 즉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LOC와 동일한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LOC 함수와 ILOC 함수의 명확한 차이점을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어떤 오류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천천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LOC는 라벨, 즉 명칭 기반이고 눈에 보이는 인덱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ILOC는 정수, 즉 숫자 기반이고 숫자 기반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할 때는 어떤 열까지, 어떤 행까지 할 때 숫자 n-1까지고 만약에 인덱스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 숫자를 기반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인덱스가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들이 우리가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는 LOC보다는 ILOC로서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dir help 함수 사용하기입니다. 강의를 하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 철자가 생각이 안 나거나 대소문자가 뭔가 잘못되어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알려드리는 dir help 함수를 사용을 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dir 함수는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help 함수는 그 객체에 대한 상세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민맥스 스케일러의 그 철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목적은 민맥스 스케일러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 민맥스 스케일러가 라이브러리가 사이키런이고 사이키런에 있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 scikit-preprocessing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와 모듈까지 임포트를 해주고 print dir scikit-preprocessing이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scikit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의 리스트가 쫙 나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민맥스 스케일러를 찾는 거죠. 여기 보이죠? 복사를 하고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elp 함수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help 가로 열고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help 함수로 출력을 해보면 이 민맥스 스케일러의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example입니다. 자, example을 보면 from scikit 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라고 이제 불러줘야 되고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스케일러 변수는 minmax scaler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메서드가 나오고 fit transform이 나오죠. 네. 이와 같이 이 help 정보의 example을 확인해 보면 쉽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고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